네, 톡스파이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 드래프트 남자부와 여자부 28일, 29일에 있었죠. 네, 이번 드래프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먼저 여자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로 이제 페퍼저축은행의 니아 리드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사실 니아 리드 선수는 지난 몇 년간 이제 V리그에 계속 노크를 했던 상태였고 이번에 이제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의 지명을 받게 된 선수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저는 사실 뭐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김영실 감독이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좀 빵 터지기도 했었는데 영상만 보고도 텔레파시가 통했다던 그 니아리드 선수잖아요. 이번에 그 페퍼저축은행의 유니폼을 입게 된 이 선수는 직전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한 선수이고요. 윙 스파이커, 아포지 스파이커 모두 소화가 가능하고 뭐 아마 근데 페퍼에서는 아포지스로 기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김영실 감독이 얘기를 했던 게 엘리자베스 선수의 좀 수비에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니아리드가 그 부분을 메워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세터가 있잖아요. 페퍼에는 네. 이고은 선수와도 어떤 플레이를 좀 선보일지도 기대가 되고요. 다만 엘리자벳과 비교를 한다면 높이는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뭐 3cm 차이이긴 하지만 니아리드가 189cm잖아요. 네. 그래서 높이에서는 그래도 엘리자벳에 비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리아리드를 선택하게 된 것은 그 현재 제가 작년에 이제 첫 시즌을 그 엘리자베스 선수를 기용을 했었는데 엘리자베스 선수가 못해서가 아니라 제일 공격력도 좋았고 인성도 좋았고 열정도 좋았는데 이제는 저희 팀이 신생팀이 아니고 이제는 기성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정되고 또는 구력이 있는 선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다 4-5개 팀이 1위로 뽑고 있는 그 현재 브라질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있는 리아리드를 선택하게 됐는데 리아리드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인상도 좋았고 또는 레프트 라이트 공격이 다 가능한 선수고요. 또 디그가 가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점프력도 좋고 현재 국내 선수를 연상한다면 높고 낮은 볼을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 모바 같은 선수, GS의 그런 선수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에 페퍼에서 뛰던 엘리자벳이 1순위로 니아리드가 지명되고 나서 바로 그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인삼공사가 엘리자벳을 이제 지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삼공사는 이제 기존에 뛰고 있던 기존의 리그에서 활약하던 외국인을 지명을 하면서 조금 뭔가 안정감을 택한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엘리자베스 선수가 조금 저는 페퍼에 있을 때보다 KGC에서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펼쳐줄 거라 좀 기대는 돼요. 이제 세터가 지난 시즌에는 조금 세터 경험이 좀 많이 없었던 이현 선수나 뭐 구솔 선수, 뭐 신인 박사랑 선수랑 호흡을 맞췄는데 KGC에는 그래도 염혜선이라는 국가대표 세터가 있고 그렇죠. 또 하윌림이라는 조금 뭐 이 가능성 있는 세터도 있기 때문에 분명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리시브에서도 이소영 선수도 있고 여기 이제 조금 잘 받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리시브에서 잘 버텨주는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무엇보다 좀 페퍼에 있을 때보다 공격 점유율은 저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국내 선수들이 쟁쟁한 선수들. 네, 센터 라인도 KGC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팀이고 이소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한데 사실 엘리자베스 선수는 타점만 좀 제대로 잡히면 진짜 아무도 못 막는 선수예요. 지명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1, 2순위를 계속 2년 동안 한다는 것이 조금 뭐 외인 지명의 이 외인 지원자들의 좀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정도로 보면은 V리그 감독님들께서 좀 엘리자베스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이 지명 순위에서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다만 좀 저는 이 어깨 통증이랑 팔꿈치 통증이 좀 지난 시즌 많이 조금 호소를 했어요. 피로울절도 맞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을 많이 시도해가지고 어깨나 팔꿈치 통증이 왔던 건지 아니면 좀 원래부터 이 어깨와 팔꿈치 통증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이 부분만 조금 저는 괜찮다고 한다면 또 뭐 성격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KGC에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약간 저는 이제 디우프 선수처럼 네. 사실 엘리자베스 선수가 이범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수비에서는 조금 그렇게 큰 기여는 못해 물론 수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몸을 날려가지고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전에 있던 옐레나 선수보다는 조금 이 수비 능력은 조금만 떨어지는 게 아쉽긴 한데 그렇지만 이 공격에서 디우프 선수가 예전에 2시즌 동안 KGC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이 엘리자베스 선수로 보여준다면 저는 KGC가 4위 이상의 분명히 성적도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수비가 물론 여러 선수들이 다방면으로 잘하는 게 최근 배구의 트렌드긴 하지만 그래도 웨인 아포지스한테 기대하는 거는 공격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엘리자벳이 좀 더 KGC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또 그건 나름대로의 좋은 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지명순위 3순위가 흥국생명이었는데 이제 웃긴 게 1순위에 있던 팀의 선수를 그대로 2순위 팀이 지명을 했고 그래서 2순위 팀에 있던 옐레나 선수가 바로 3순위 팀 흥국생명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둘 다 신임 감독이 이 바로 이전 순위에 있던 외국인 선수를 그대로 경험이 있는 외인 자원을 끌어다가 쓰는 모습이 됐는데 이번 흥국생명의 옐레나 픽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쵸, 뭐 KGC, 흥국생명 역시 좀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했던 것 같고, 뭐 옐레나 선수도 지난 시즌 인상공사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인상공사도 뭐 부상, 뭐 세터나 리베로 부상만 아니었다면 사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기에 좀 더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 옐레나 선수가 한국생명으로 가더라도 뭐 지난 시즌만큼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지난 시즌에도 봤듯이 혼자서 해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옐레나 선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세터의 연결이나 국내 공격 자원들이 좀 더 지원 사격을 해준다면 한국생명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이제 IBK 기업은행이었는데 이제 김호철 감독님도 현장에서 그 발음을 하실 때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수 활약 괜찮을까요? 저는 이 이름이 진짜 어렵긴 한데 아나스타시아. 예, 이 선수인데 사실 조금 이 영상들을 보면은 뭐 관계자분들의 말들도 좀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조금 레프트 포지션을 소화하기는 하는데 리시브도 좋긴 하지만 리시브를 뛰어넘는 이 공격의 강점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들리는 소문은 최근 3년은 뭐 약간 리시브를 거의 안 했다. 공격에만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리시브를 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이제 구단 측의 좀 설명도 있었고 이 공격지에 조금 좀 듣기로는 파워가 완전 뭐 넘치는 선수는 아니더라도 이 블로커를 활용한 공격이나 좀 스냅이 좀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 재주가 있다고 해야 될까 좀 재능이 있는 좀 그런 선수이고 아무래도 이제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또 노련미가 좀 쌓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다시 IBK에서는 레프트 포지션을 소화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리시브에서 다시 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네. 이전에는 조금 뭐 못 봤던 리시브 시도 횟수가 이제 올 시즌에 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 옆에서의 좌우를 이제 표승주 선수와 신영현 선수가 또 같이 책임져 줄 텐데 이 세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산타나 이상의 활약을 조금만 더 해준다면 IBK도 분명히 상승세의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김호철 감독님이 내가 1순위를 얻었어도 아나스타시아 선수를 지명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선수가 좀 뽑힐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거의 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한번 좀 기대가 되긴 됩니다. 이번에 V리그에서 이제 새로 보는 얼굴이 될 텐데 그만큼 뭔가 관심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김호철 감독님께서 픽을 한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좀 더 기대가 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도로공사인데 이제 카타리나 요비치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엘리자베스 선수랑 같은 동갑이더라고요. 99년생인데 아나스타시아랑 좀 비교를 한다면 10살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어린 선수인데 국적은 세르비아 국적이고요. 프랑스, 스위스 리그를 경험을 했고 16, 17 시즌에는 뭐 세르비아 컵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 영상을 좀 보면
발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느린 편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파워가 좋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약간 키 작은 야스민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팀에 가서 또 팀 궁합이 중요한 거니까 이 뉴페이스인 카타리나 선수도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켈시랑 2년 동안 했던 팀인데 카타리나 선수랑은 또 다른 좀 색깔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제 이윤정 선수랑 이제 카타리나 선수가 이제 재편해가지고 가기 거기 때문에 두 선수 호흡이 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이윤정 선수도 주전 첫 시즌이고 우리 카타리나 선수도 이제 처음 브리그 첫 시즌.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시즌 초반 도로공사 좀 성적에 있어서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두 선수가.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과 GS는 이제 원래 기존에 뛰고 있던 모마나 야스민과 재계약을 맺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 두 선수가 워낙 시즌 중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어요. 야스민 선수는 MVP 후보에도 올랐고 모마 선수는 베스트 세븐 수상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기존 재계약을 잘 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외인 지원자들의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미 이 두 구단은 야스민 선수와 모마 선수로 가겠다는 시즌 전부터 시즌 종료 직전부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제 두 선수는 이제 올 시즌은 했지만 이제 내년 시즌이 또 중요한데 야스민 선수는 그래도 지치지 않는다면 저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좀 상대 수싸움과 그리고 상대도 이제 야스민 선수의 대응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격 성공률이 5라운드에서 라운드 이제 두 번째로 좀 낮았었고 자기 그리고 서브 이력도 좀 공격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서브 이력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5라운드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 모마 선수는 재계약을 했는데 이제 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좀 한 베트남 쪽이 될 수도 있긴 한 해외에서 컵 대회를 뛰고 다시 한국으로 좀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네. 올 것 같긴 한데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시즌 중후반에 이제 안혜진 선수가 분명 좀 호흡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안혜진 선수도 시즌 초반에 기복을 털고 올라오면서 모마 선수가 좀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고 그러다 보니 타천 살린 공격도 힘이 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다만 이 모마 선수도 야스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제 대응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단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신 선수들보다는 조금 타점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좀 여기에서 어떻게 조금 또 이겨낼지 차상현 감독이 또 이를 또 어떻게 또 살려낼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도 GS는 또 서브 그 수비가 또 포인트이지 않을까 모마 선수와 함께. 네. 네, 이제 다음은 남자분인데 이제 1순위 지명권을 삼성화재가 획득을 하게 됐고 이제 아흐메드 이크바이리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들 몇 군데 따르면은 이제 몇몇 구단들이 이 선수를 자기 지명권을 갖게 됐을 때 지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 리비아 국적의 선수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죠. 이 선수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좀 눈여겨봤고 일단 19-20 시즌에는 세르비아 OK 니스라는 팀에서 뛰었던 선수이고요. 이때 당시에 케이타랑 한 시즌을 같이 보내기도 했었고 이렇게 보면 OK 니스에서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사실 사다 선수도 여기서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케이타도 뛰었고 뭐 이 선수들이 또 이탈리아 팀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해서 좀 이 팀에서 뽑는 외국인 선수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크바이리 선수들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팀에서 나와서 20년에는 슬로베니아 리그에서 뛰었고요. 근데 외신을 좀 살펴보면 작년 3월에는 경기 중에 선수와 좀 충돌을 해서 왼팔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좀 크게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됐었고 네. 또 슬로베니아에서는 뭐 기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김상우 감독이 이 선수와 그리고 새로운 이제 선수들과 이제 합을 맞추게 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좀 궁금하고 이 선수가 2m 아포짓이잖아요. 네. 뭐 한 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기존의 한경민, 신장호, 류윤식 그리고 새로운 류윤식 선수나 뭐 하현용 선수까지 뭐 어느 정도 공격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1순위가 나오는 이제 어떤 좀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라이트 공격수가 가장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좀 선택지가 좁았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대형 라이트 공격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크바일리 선수가 자국 리그에서도 뭐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발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선수가 왔을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샤프하고 빠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이크바일리 선수를 지명을 했고 또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화재가 감독도 바뀌고 외인도 바뀌고 국내 자원들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확 바뀌어버리는 상황이라서 다음 시즌에 어떤 식으로 그 판이 조합이 될지가 상당히 미지수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이크바일리 선수가 아닌가 싶고 이제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내년에 활약을 해서 삼성화재를 이끌어 나갈 그 성적을 이끌어 나갈지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2순위가 현대캐피탈이었고 이제 현대캐피탈에 지명한 선수가 이제 오레올 선수인데 이제 기존의 현대캐피탈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바가 있고 다시 리턴을 한 거죠. 적지 않은 나이가 지금 36살의 나이로 V리그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많은 팬들이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태원 감독 본인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이면서도 저는 가장 걱정도 큰 선수라고 조금 이게 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최태훈 감독의 말에 따르면 좀 오레오 선수가 이 영상으로 볼 때보다 이제 직접 가가지고 구단 관계자들 봤는데 더 파괴력이 있고 더 이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뭐 준수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단은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데려온 거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팬들도 그래도 믿고는 가야겠죠. 근데 사실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핑계거리, 뭐 변명거리를 좀 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최태원 감독님도 이제 실제로 보고 데려왔기 때문에 다음 시즌 성과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레오 선수가 이제 만으로 36살 이제 언제 부상을 당해도 진짜 이상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무릎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현대캐피탈이 그래도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저는 몰빵 배구를 좀 하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자원들도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이 2015-16 시즌 스피드 배구 했을 때 오레오 선수를 좀 생각을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광희 선수나 허수봉 선수가 뭐 공격력 뭐 수비에서도 뭐 충분히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이전처럼 이 국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힘을 보태주면서 오레오 선수를 뒷받침해 준다면 오레오 선수도 충분히 부담을 덜 수 있고 그 부담감을 둔다면 이 공격과 수비 능률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이제는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이 외인 때문에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팬들도 조금 많이 조금 떠났다고 하기엔 좀 심할 수 있지만 조금 많이 실망을 한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 좀 오레오 선수가 현대캐피탈에 좀 부흥을 좀 이뤄낼 수 있을지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닐까도 싶어요. 경험 많은 외국인에게 조금 의지하면서 사실 외국인 자원이라는 게 검증되지 않은 자원들을 데려왔을 때 잘 터지면은 그게 좋은 거지만 잘 안 터졌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는데 확실히 또 몇 시즌 국내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즌에 한번 모습을 지켜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순위가 이제 KB인데 KB가 운 좋게 2등을 거뒀는데도 3순위 티켓을 획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명할 선수가 니콜라 멜라냐 선수인데 아쉽게도 드래프트장에서는 그 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인터뷰상으로 만나보지를 못해서 많은 팬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멜라냐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현장에서 드래프트 당시에는 멜라니악 선수가 그 대표팀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네. 일단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린데 99년생이고요. KB가 확률상은 6번째였지만 3순위 지명권을 얻고 이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세르비아에서만 뛰었더라고요. 지베즈다 팀에서 2016년부터 뛰었고
후인정 감독은 그 현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격이 훌륭한 선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해외 리그 경험이 없어서 사실 타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외신을 보면 그 지베즈다 팀에서 멜라니악과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으로 오는 데는 계약상 큰 문제가 없고 아마 세르비아 팀에서는 연장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선수와 좀 더 하길 원했지만 선수가 좀 한국에 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뭐 세르비아와 한국 리그 연봉 차이도 꽤 크기 때문에 선수도 구단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한국행을 오랫동안 꿈꿔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수도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고요. 2년 전 케이타가 한국에 올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뭐 계약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케이타도 한국에 올 수 있었고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르비아 팀에서 잡고 싶은 선수라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전의 4순위로 지명된 선수도 이제 삼성화재에서 정말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던 타이스 선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타이스 선수가 사실 외인치고 서브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강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 한국전력이 뽑았는데 사실 모든 외인이라면 모든 팀에서 뛰는 외인이라면 좀 강력한 서브를 좀 가지면 팀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뽑는데 그런데도 타이스 선수를 뽑은 이유는 한국전력은 이제 아포지 포지션을 소화할 선수가 많고 이제 레프트 쪽에서는 득점을 해줄 선수가 조금 적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타이스 선수를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재덕 일단은 이시몬 선수가 5월 16일에 군 입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프트 자원에서도 공백이 생겼고 일단 권영민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현 구상으로는 서재덕 선수와 타이스 선수와 그리고 박철호 선수를 조금 선발로 기용하려는 조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재덕 선수랑 타이스 선수를 이제 윙스파이커 라인으로 하고 이제 박철호 선수가 뭐 한국 나이로 38세이긴 하지만 뭐 공격력은 뭐 나이트 20대 못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더 힘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재덕 선수가 아포지스로도 이제 뛸 수가 있잖아요. 서재덕 선수가 아포지스로 가면 타이스 선수랑 임성진 선수랑 해가지고 더 또 공격력으로도 이제 더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시브를 더 어떻게 버티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타이스 선수가 리시브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뛰어난 수치를 보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남아있는 뭐 임성진 선수나 뭐 서재덕 선수도 이제 발목 부상에서 조금 더 치료하고 다시 돌아와서 힘이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좀 살림꾼 역할을 했던 이제 이시몬 선수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이 역할을 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많은데 이 살림꾼 역할을 해야 되는 좀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선수가 좀 한 명 정도 나온다면 타이스 선수의 이 활용도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세 팀이죠. 대한항공, OK저축은행, OK금융그룹 그리고 우리카드 이 세 팀이 기존 선수와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카드는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레오 선수,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도 좋은 활약 펼쳐줬으니까 재계약하는 게 또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링컨 선수도 대한항공이랑 이제 다시 한번 동행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링컨 선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한항공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챔프전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지만 정규 시즌에서의 링컨의 모습은 사실 기대에 못 미쳤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뭐 토종 아포짓 임동혁 선수가 있어서 교체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그 공격력을 메울 수 있었고 그렇게 버티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뭐 확실하게 물음표를 지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뭐 그래도 링컨과 재계약을 한 이유는 좀 팀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작년에 이 팀에 와서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배구를 대한항공과 같이 만들어갔고 그 시스템에 이제 링컨 선수가 거의 시즌 막판에 좀 녹아든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그 흐름, 리듬 이런 거를 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링컨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드래프트를 신청한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한다면 대한항공에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을까 싶을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링컨밖에
링컨이 최고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성적을 못 거뒀으면 사실 교체를 고려해볼 만도 하는데 작년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뭐 그대로 좋은 흐름 이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제 두 레오 선수가 남았는데 이 두 레오 선수의 재계약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OK 금융그룹의 레오 선수 먼저 말하고 싶은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즌 후반에 좀 부상으로 잠깐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이제 올 시즌에 다시 OK랑 손을 잡았는데 일단 석진혁 감독의 말에 의하면 이제 레오 선수는 지난 시즌 후반과 좀 마찬가지로 올 시즌은 아예 시작부터 좀 아포짓으로 뛸 이제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이 차지환 선수와 이제 한 명의 레프트 선수가 이제 윙스파이커 라인을 꾸리게 될 텐데 사실 레오 선수 공격력이 더 극대화되려면 세터 선수들의 활약이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광명호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시즌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정민 선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세터진이 사실은 탑 6개 구단 중에서 조금 중상위권을 이루지는 전 못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세터진의 활약이 뒷받침된다면 레오 선수 활약도 더 극대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20대 시절 삼성화재에서 뛰었던 레오 선수와 이제 30대에서 OK에서 보여줬던 레오 선수는 분명 좀 다르긴 해요. 근데 확실히 뭐 타점도 떨어지긴 했지만 이 공격에서 묵직함은 더 세졌다는 선수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파괴력은 뭐 여전했고요. 한번 터지면 이제 좀 막을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세터 선수들과 호흡이 더 좀 맞고 이제 윙스파이커가 아니고 아포짓에 뛰기 때문에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겼어요. 수비에서 좀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부상 관리만 잘하고 세터 선수들과 호흡만 더 잘 맞는다면 지난 시즌보다 OK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고 레오 선수도 더 좋은 성적을 더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이제 아포짓 포지션으로 뛸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즌에는 포지션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아포짓으로 뛸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저는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레오 선수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만 집중했을 때 더 효율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석진혁 감독님도 이 아포짓 레오를 다음 시즌에 한 번 더 기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인터뷰했을 때도 그래서 아예 비시즌 훈련 시작을 아포짓 레오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어차피 차지환 선수도 있고 그리고 조재성 선수도 이제 레프트로 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승수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김웅기 선수가 조금 군대를 가서 아쉽긴 하지만 뭐 그 뒤에 최용석 선수도 있고 뭐 레프트 자원은 이제 OK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포짓 레오를 이제 고정을 하고 뭐 차지환 그리고 박승수, 뭐 최용석, 뭐 조재성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상대 팀에 따라서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스 선수도 사실 윙스파이커라서 윙스파이커 포지션에 외국인 선수를 기용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OK도 뭐 레오 선수를 아포짓으로 바꿨던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또 타이스 선수도 어떻게 또 적응을 할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주 포지션 레프트가 3명이 사실은 타이스 선수도 주 포지션이 레프트고 오레오 선수도 레프트고 근데 뭐 이제 분류상 사실 OK의 레오 선수도 레프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좀 이렇게 라이트가 아니고 레프트가 좀 이렇게 뭔가 많은 것도 뭔가 신선해 보이는 것 같아요. 라이트가 그러면 이제 국내 선수들이 뛸 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다음 시즌에 좀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수 양면으로 활약을 해야 되는 비중이 요즘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외국인 기용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빗대서 그러면은 그냥 윙스파이커 자원도 외국인 선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더 팀에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카드의 레오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는 저희도 지난 시즌에 몇 경기 본 게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질 않아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어떤 활약 펼칠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한국에서 지난 시즌에 딱 2경기 뛰고 그렇죠. 갔었죠. 네, 아마 레오 안드리치의 등록명을 바꿔서 이제 레오랑 겹치지 않게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선수는 한국에서 떠나자마자 이탈리아 2부 리그 쿠네오라는 데서 영입을 해서 플레이오프 이탈리아 2부 리그 플레이오프에 참가를 했고요. 저희 촬영 일자인 2일 기준으로 쿠네오는 4강에 진출을 해서
3전 2선승제에서 먼저 1승을 챙긴 상황입니다. 활약을 좀 하고 있네요. 그쵸. 사실 그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사실 기대감이 컸고 러시아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그 예전에 OK 유니폼 입었을 때의 레오랑은 또 다른 선수인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만약에 이 쿠네오에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결승이 오전 3선승제더라고요. 그래서 5차전까지 가게 되면 5월 29일까지 뛰게 되고요. 네. 근데 또 우리 카드도 변화가 생겼잖아요. 또 다시 트레이드를 통해서 거의 세 판짜기를 그렇죠. 하는 거라 다름이 없는데 이제 그 다시 오는 레오 안드리치와 나경복 쌍포의 진정한 활약이 뭐죠? 레오의 쌍포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즌 저는 가장 기대되는 팀이 지금 현 이제 스쿼드 구성만 봤을 때는 우리 카드인 것 같아요. 왜죠? 전 나경복 선수가 일단은 다가오는 시즌 끝나고 좀 군입대에 갈 확률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승민 선수도 왔고, 이제 센터 라인도 이제 좀 최근 몇 년간 우리 카드를 지켰던 캡틴이 떠났어요. 하현웅 선수가 떠났고, 잘했으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응원보는 이제 나경복 선수의 짝꿍 자리, 이제 그 윙스파이크 한 자리를 송희철 선수와 다른 선수가 어떻게 버텨줄지 좀 궁금해지고, 이제 리베로 라인도 장지원, 김영준이랑 저거 진짜 어린 선수들로 꾸려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이보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 세판 짝에 거의 들어간 셈이니까 팀 구성원의 거의 주전 라인업의 절반이 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복 선수 입대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 카드 입장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 마지막 타이밍인 거잖아요. 적기인 것 같아요.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우리 카드도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자부까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결과 살펴봤는데 기존에 봤던 얼굴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새로 몇몇 선보이는 선수들도 있는데 다음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되고 저희는 다음 톡스파이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